입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입시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시 내용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학부모 대상들이 학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비 고1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할 거고, 나머지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EBS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EBS 홈페이지 요즘 되게 많이 자료가 풍부해지고 내용도 되게 풍부해졌거든요. 그래서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시 관련된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사실 입시 그 용어도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생소하시고. 그래서 입시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한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뭐 입시 학교별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EBS 홈페이지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자녀가 대학 혹은 내가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 학과가 정해졌다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대학별로 모든 대학교가 홈페이지에 이제 입학처라는 또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최근 뭐 몇 년간의 입학생들의 뭐 성적을 통계치를 낸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뭐, 내신 성적도 통계치를 냈고, 수능 성적도 통계치를 다 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학교에, 이 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로 성적을 조금 받쳐줘야겠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시철 되면 컨설팅도 많이 가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어느 정도 좀 용어도 알고 있고, 정보도 좀 알고 있어야 컨설팅도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처라는 코너가 있을 거야. 이 입학처가 이제 학교마다 이게 용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입학 관련된 그 코너에 들어가셔서 거의 자료가 항상 공개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자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슈가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전형 혹은 심지어 과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입학처라는 코너에 있으니까 매년 들어가셔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라인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 하면 그 라인의 대학교에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임의로 추출을 하셔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성적대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과를 먼저 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가 개설된 학교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서 그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맨 첫 번째 EBS 홈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EBS 홈페이지 말고도 입시 학원들의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이런 입시 대형 학원들 있죠. 거기도 이제 입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직접 그 입학처에 전화를 하면 상담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학교에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이제 수능 성적표 다 나왔던 그 시기에 했더니 학교 직접 오시라고 상담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제 성적표랑 학교 내신 성적표랑 제 수능 성적표랑 다 들고 학교를 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EBS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대형 입시 학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접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에게 맞춰진 맞춤 정보를 좀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정말 기초. 어, 일단 문이과가 통합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그렇게 큰 타격,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어차피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다가 그걸 줬어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과에 들어가고 싶다면 너는 선택 과목으로 이거를 조금 공부하렴. 그래서 이런 과목을 수능으로 좀 치르렴 라는 게 이미 좀 암암리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과 그 전공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과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고요. 문과 쪽 가고 싶은 친구들은 거의 다 문과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 실력을 좀 더 많이 쌓아라. 그 전에 연계율이 좀 많이 높았을 때는 정말 EBS 지문만 달달달 외워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그래도 여전히 50%가 연계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일선 지역 내 고등학교, 특히 고3이 되면 모든 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EBS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50%나 연계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주제나 아니면 소제나, 그러니까 EBS 지문에서 나왔던 주제나 소제 정도만을 따와서, 그와 관련된 지문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출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EBS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접 연계 방식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영역, 그러니까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뭐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의 절대평가잖아요. 뭐 그게 도대체 어떻게 반영이 되냐?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인데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대학마다 방식이 다른데 대표적인 게 감점 방식, 그러니까 서울대를 예를 들면 감점이죠. 연세대 비율 반영이죠. 그다음에 서강대는 가산이죠. 그래서 감점 제도와 그다음에 가산 제도는 조금 어머니께서도 그 말에서 이렇게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고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총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런 식이고. 그래서 제가 비율 반영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모든 대학교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만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본인이 정했으면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인 학교는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반영할 거예요 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학교는 영어를 조금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영어를 좀 낮게 보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많이 비교하는 학교가 연세대는 좀 영어가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나는 연세대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고려대 같은 학교는 연세대에 비해서 좀 영어가 그렇게 비중이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비율 반영, 가산 반영 학교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연세대를 내가 수시로 그다음에 정시로 갈 때 나의 영어 수능 성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영어를 끝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수시에 수능 성적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연대, 그러니까 최저라는 게 있어요. 최저 기준인데 내가 이제 내신 성적을 맞춰서 1차가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몇 배수가 이렇게 뽑힌 거거든요. 그 몇 배수로 뽑힌 친구들, 1차로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 성적을 보고 이제 또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3등급 이내에만 드시면 돼요. 영어 연대는 3등급 이내에만 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가 그러니까 정말 국어랑 수학이랑 막 과탐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성적도 너무 잘 나왔어요. 뭐 거의 상위 막 거의 막 0. 몇 %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까딱 실수를 해서 4등급이 났다. 그러면 그건 그냥 탈락인 거야. 내가 아무리 수학을 뭐 상위 몇 %에 들어도. 그다음에 이 최저라는 게 진짜 엄청난 좀 기준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도구인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거의 50%가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내가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몇 배수의 그 1차에는 붙었지만 그냥 수능 성적이 안 맞는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엔 정시예요. 정시인데 아까 비율 반영 말씀드린 게 이 정시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율 반영. 아까 수시 최저 기준은 그냥 3등급 이내만 들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정시에서 그 비율 반영이 들어가는 건데 각 학교마다 수능 점수를 본인의 학교의 그 성적 산출 공식에 맞춰서 또 변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국어는 2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뭐 수학은 2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과는 또 뭐 300점 만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탐구는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변환을 시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영어가 총점 1000점이 되죠. 총점이 1000점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영어가 100점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비율 반영으로 돼가지고 1등급일 경우 100점, 2등급일 경우 95점, 3등급일 경우 87.5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 지금 1등급과 2등급 사이는 점수 차가 5점이죠. 근데 1등급과 3등급 차이는 점수 차가 5점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게 연세대에 정시로 들어올 친구들이면 사실 성적대가 정시에 원서를 넣을 정도면 사실 성적대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는 뭐 거의 1, 2등급 안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근데 내가 수학 과학을 너무 잘했어. 수학 과학은 1등급이야. 근데 수학 과학만 공부하느라 영어를 3등급 등한시 했어. 근데 어차피 성적대가 나와 고만고만 비슷한 애들인데 걔네들은 영어도 착실히 공부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영어가 3등급인 친구가 연세대를 지원을 했을 때 1, 2등급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절대평가라고 바뀌어서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지만 양날의 검인 거죠. 내가 잘해서 잘 관리하고 꾸준히 하면 나에게 좋은 건데 근데 그걸 다른 수학, 과학을 치중하느라 영어를 등한시했으면 이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영어도 꼭 수능 공부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문이 변형이 되는 학교가 점점 늘고 있고요. 특히 어휘가 많이 변형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나눠준 학습 자료에는 있지 않았던 문장을 추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네가 평소에 얼마나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다음 주관식이 이제 상위권을 이제 가르는 좀 관건인 문제의 유형이죠. 근데 주관식은 쉽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종합적인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이런 식입니다. 한 모의고사 하나 지문 정도 되는 하나 정도 그 분량이 되는 지문을 넣고 이 글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 글의 지문을 한 줄로 요약해서 쓰시오. 뭐 대충 이런 유형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거 독해돼야 되겠죠.
그 글의 지문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작년부터 이제 그 장문 시간을 추가를 했어요. 장문 시간을 추가해서 이 문법과 어휘 정도를 이렇게 쓰면서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을 추가를 했습니다.